1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사고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선 해석 연습을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이냐인 거고요. 또 주체는 누구냐라는 거고요. 중심 소재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되게 많은 말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빌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이해됐죠? 근데 벗이라는 아이를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벗은 앞에 있던 말들을 뒤집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벗은 그러나예요. 그러니 그러나라는 말을 보면 나는 널 좋아해. 하지만 너를 사귈 수는 없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고백 공격.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받아본 적 있다. 받아본 적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훅 들어온 공격이라 이게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실 뭔가 이렇게 좀 라포 형성도 돼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라는 말을 할 때는 뭔가 느낌이 좀 이렇게 거부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벗은 항상 컴마다. 벗은 컴마라서 얘가 하나의 문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필기를 진짜 잘 해줘야 된다. 그럼 봐봐. 하지만 그럼 벗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를 꼭 더 말해야 하는 게 벗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빌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얘네들 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했죠. 이해가 돼? 얘네들도 우리를 만들어요 라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결국에는 뭔가를 만든다, 빌딩이건 뭐건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빌딩 눈에 띄죠. 두 번째 2번 보면 빌드 눈에 띄죠. 3번 보면 빌딩 눈에 띄죠. 4번은 빌드 없죠. 5번 빌드는 없지만 뭐 컨스트럭션을 갖다가 선생님 이거 빌드라고 빌딩이라고 보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 뭐 여기까지 지우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은 좀 냅둬야겠다. 그러면 우리의 빌딩과 발전이, 그럼 엔드는 뭐라 그랬어 내가? 그럼 빌딩과 발전은 뭐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만드는 것은 equal 뭐예요?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을 지어요. 여러분들 빌딩 짓고 싶어요? 네? 한 뭐 2, 300억짜리 빌딩 하나 딱 세워갖고 분양 딱 하고선 막 사람들 막 좋아요 안 좋아요? 띠꺼워요? 네, 너무 좋죠. 네. 그러면 그건 고로 뭘 말하는 거예요? 발전이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B를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B는 또한 우리를 만들고 있다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이해됐니?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뭐 나왔어요? example 나왔죠. 얘 뭐예요? 예시예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결국엔 얘예요. 얘가 예시니까 예시를 든다라는 건 얘가 뭐라는 겁니까? 주제라는 거잖아요. 얘가 주제여야만 우리가 거기다 대고 예시를 쓰는 거지, 주제도 아닌 애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예시 들고 그럴 필요가? 아니 지문이 엄청 길면 모르겠는데 고작 요만한 거에서 막 예시를 쓸데없는 거에 들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위에 어딘가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래야 너희들도 답을 고를 때 막 엄한 답 고르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딱 보면 여기 뭐 컨스트럭션 나왔으니까 여기 5번에 컨스트럭션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야 한대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과 같은 말, 우리가 이제 빈칸을 배웠었잖아요. 유형 3에서. 유형 3에서 빈칸의 포인트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랬어요. 니네들은 이제 가면 나와요. 우리 신입이들은. 유형 3 들어가면 나와. 그럼 패러프레이징은 말 바꿔 쓰기예요. 말 바꿔 쓰는 이유가 뭐였지? 지루하지 않잖아요. 말을 계속 바꿔 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생각해봐.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찬소리.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어. 선생님 아버지가 그렇게 똑같은 말을 1시간, 2시간씩 했거든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계속 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구나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예요? 우리를 형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형성한다와 가장 적절한 애를 골라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를 수 있었던 이유는 위가 되게 큰 한 몫을 했죠. 위가 짱이었. 그림 진짜 개떡같이 그리네요. 자, 그러니까 위가 되게 중요했죠. 위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네, 작가가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작가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틀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겠구나에서 형성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B가 A를 형성한다와 가장 밀접한 애는 1번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선생님 2번은 왜 안 돼요? 얘는 A잖아요. A가 주체잖아요. 얘는 B가 주체라고. 선생님 얘는 B가 주체인데? 아니지. 카피잖아. 카피. 카피는 누가 하는 거야? A가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야 한대요. 지금 우리가 A고 빌딩이 B였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도식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유형 2의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쉬울 수 있다. 근데 유형 2가 이 모든 모의고사 문제 풀이에 근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대충 문제를 풀지 말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정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모의고사 2회분을 봤어요. 맞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속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우리 신입이들도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중간간 시간 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배운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써줘야 되고. 특강 후기 썼어요? 지난주 거까지 다 썼습니까? 안 썼죠? 좀 쓰라고요. 써야 내가 느낀 점을 자꾸 파악을 하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이유는 이 정도에서 우린 충분히 골라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답 고르는 데는 걸린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검토할 때 보기로 했죠. 검토는 언제 하기로 한 겁니까? 45번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문제 풀 때 이런 과정으로 풀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도땡 이렇게 했냐고. 채땡은? 범땡? 태땡? 아니 왜 자꾸 내가 땡 붙이냐면 내가 얘기했죠. 전국에서 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너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 좀 속상하잖아요. 왜요? 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풀었냐고. 배운 대로 자꾸 풀어줘야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뭐가 됐고 뭐가 안 됐고를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분석이 없이 계속 문제를 푸는 건 시간 낭비가 돼버립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저랑 전부 내신 대비를 하게 돼요. 제가 영상 보내줘서 다 봤죠? 그리고 영상을 안 봤다면 우리 신입이들은 아직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엄마한테 영상을 달라고 하십시오. 어머님은 다 받으셨어요. 알았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챗으로 다 올려줬고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순 없어요.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대감을 꼭 가지십시오.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모든 플랜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돼요. 레벨 상관없고요. 알았니? 나랑 다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적어도 이런 유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익혀놔야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학교에서는 자꾸 지문을 변형을 하거든요. 지문을 변형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갖추고 있다면 너무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기대하라고. 자, few people will be surprised to hear that poverty tends to create stress. 이 콜론 뭐라고요? 콜론? 나 어제 얘기했잖아요. 잠깐만. 10번인데? 나 몇 번 해야 되는 거지? 어? 12번 어디 갔어? 13번 할게요.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뭐라고요? 가장 적절한 거예요. It's difficult for any of us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throughout our working day.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죠. I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하는 거. 어떤 집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뭐를요? 집중을요. 뭐 할 때? 일할 때죠. 일할 때 하루 종일 그거를 유지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집중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린 집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1번 봤더니 집중 없고, 2번 봤더니 집중 없고, 3번 봤더니 집중 없고, 4번 봤더니 집중 없고, 5번 봤더니 집중이 없어요.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다음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아, 선생님 왜 없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해요. 나옵니다. 나와요. 올 이거 뭐예요? 주제다. 주제. 우리가 모두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 작가는 무조건 주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 느낌이 오죠. 확실히. Have body rhythm characterized by peaks and valleys. peak은 꼭대기, valley는 계곡이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밸리는 계곡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peak은 정점인 거고 밸리는 협곡이니까 여기 있는 거. 정점과 최저점을 말하는 거죠. 에너지와 얼터니스. allert는 기민한이란 뜻이에요. alert는 항상 좀 기민하게 깨어있는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and가 나오면 뭐라 그랬지? and가 나오면 뭐라고?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자꾸 참 안타까워요. 에너지와 alertness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야? 같다고 보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alertness를 몰라도 에너지는 아니까 그럼 에너지의 피크와 밸리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 end가 나오면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피크랑 밸리는 다른 거잖아요. 아니 꼭지점은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end가 나오면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선생님 피크는 최고조고 밸리는 최저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말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 공통점이라는 게 있는 거지. 어떤 꼭지점이라는 게. 그러니 얘들아 단어를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 단어는 꼭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모의고사를 우리가 보통 4지문에서 5지문 정도를 매일같이 수업을 해요. 그죠? 모르는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옆에 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르는 단어들은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답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영어를 그러니까 다들 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1등급을 받으면 계속 1등급을 받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꼭 추천을 하는 것은 발음은 좀 알아야 한다. 발음 기호를 읽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발음 기호를 내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발음은 들어라. 알았어? 예문을 통해서 외우면 너무나 좋은데 예문까지 통해서 외우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은 전국 1등이 목표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국 1등, 전국 10등, 전국 20등, 전국 100등. 봐봐. 없어. 이렇게 욕망을 갖고 있는 애들은 없거든. 자, 그럼 선생님 저는 1등급이면 돼요. 1등급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연습해서 1등급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내려주십시오. 요 정도는 예문까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뭐냐?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만 알면 꽤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의사 손 들어보세요. 의사.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의대를 갈 놈이 한 명도 없는 겁니까 지금? 정말 선생님 의대 많이 보냈거든요.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별로 없구나.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의 공부 양은 딱 그 정도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단어만큼은 좀 자꾸 채워줘라. 그리고 외워줘라. 그래 내가 한 지문에 몇 개의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좀 해라. 그래서 한 지문에서 7개 이상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많이 부족한 거다. 알았지? 한 지문에서 7개 이상 넘어가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선생님 그동안은 왜 안 시켰어요? 이제부터 시키려고. 1월 첫째 주부터 시키려고 안 시킨 거예요. 그동안은 좀 모의고사 유형 파악 좀 하느라고 한 거고. 이제 들어온 신입이들은 이제 1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움직여주면 돼요. 알았죠? 그럼 우리 모두 다 바디 리듬이 있다는 거죠. 이 에너지의 높고 낮음에 의해 특징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2개의 문장을 우리는 뭐로 보는 거예요? 한 개의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선생님 2문장이잖아요. 아니 중심 소재를 알 때까지는 한 개의 문장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중심 소재를 뽑질 못했잖아. 그러니까 중심 소재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첫 문장으로 봐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문장을 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 거야? 아, 주제를 알게 된 거잖아. 우리는 바디 리듬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고 낮음에 바디 리듬이 있어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높고 낮음에 바디 리듬이 있어요와 가장 관련이 없는 걸 지우면 얘는 지워도 되죠? 신체 능력 상관없죠. 자기 성찰 상관없죠. 생산적인 하루 상관없죠. 에너지 가장 높은 시간 피크 떠올라야 되고 에너지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답이랑 좀 거리가 머니까 나는 답을 5번을 고를 수 있었는데 이 이유는 뭐였어? 이 위올이 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힌트를 가져다 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옆에다가 써줘야 해요. 쓰고 집에 가서 복기하고 익혀줘야 한다. 알았지? 그러니 집에 갈 땐 인스타 하면서 집에 가지 말고 올라온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 가면 너무 좋지 않겠냐? 저를 보는 표정이 되게 극혐의 표정으로 저 꼰대 같은 인간이 또 수업을 근데 봐봐 그날 들었던 수업을 바로 또 듣잖아. 되게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 수학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아니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여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자꾸 나의 공부와 나의 삶이 분리되는 걸 느끼게 돼. 이렇게 자꾸 분리된 삶을 살게 되면 본인이 이중인격자처럼 느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지는 거야. 삶이. 나약해지고 공부가 하기 싫고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가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라고. 알았냐? 근데 난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나와 함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14번 가죠. 리서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서치는 무엇을 나타내죠? 신뢰를 나타내요. 신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콜론은 뭐라고? 콜론은 뭐라고? 예시라고. 너 진짜 끊어버린다 진짜. 허리를 그냥 두 쪽을 내버릴까 보다. 그러니 아 선생님 얘가 신뢰를 나타내네요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people은 또 눈에 걸리죠. people 뜻이 뭐예요? 네, 사람들이요. 이거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common sense를 나타내죠. common sense는 뭐예요? 통념이죠. 통념이 뭐예요? 그냥 대부분의 생각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들인 겁니다. common sense라는 거. 그럼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풀어내려 가겠다라는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은 그게 센서블처럼 보일지라도 양보로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통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거라는 생각에 더 읽어 내려가지 않았겠냐고 묻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중심 소재는 두 개의 달력이 있다 인 건데 그게 하나는 일할 때 쓰는 거고 하나는 개인적인 삶을 이거 뭐야? 니네 공부하고 공부하고 너희들의 삶과 내가 뭐라 그랬어? 분리하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새끼가 있네 여기. 이런 지문을 보면 갑자기 딱 저스틴이 막 떠오르면서 아 이거 쌤이 한 말이잖아 막 이런 느낌이 들어야겠어 안 들어야겠어? 두 개 물어봤잖아. 고개를 왜 끄덕거리냐고. 이게 엉성한 새끼야. 어제 수업 들으면서 느꼈지? 그 엉패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엉성한 패밀리들이 있어요. 얘도 엄청 엉성하는데 그죠? 네. 그럼 지금 여기에 봐봐. 여기 캘린더 있어 없어? 없잖아. 캘린더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근데 뭐가 있어? 일과 개인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봐봐. 없지. 여기는 일밖에 없지. 3번도 일밖에 없지. 아이디어면은 거의 일적인 내용이겠지. 5번은 일과 퍼스널 라이브즈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답 5번 아니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답 고르는 게 어때요? 괜찮아지잖아요. 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논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논리 구조를. 그것이 아무리 센서블처럼 보여요. 되게 좀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야, 일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 하나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two separate calendar는 뭐예요? 얘랑 같은 거죠? 어때요? 그럼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distrac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무언가가 빠졌어요. 무언가가 빠져요. 그럼 뭐예요? 이 빠졌다라는 것. distraction이죠. 이거 주의 산만이잖아요. 니네 생각해봐. 주의가 산만하면 뭔가 자꾸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다 찾아내겠어요? 놓칠 가능성이 높죠. 같은 말인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돼? 너가 여러 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봐봐. 너희들이 여기에서 주제를 뽑지 못하면, 얘가 통념이란 사실을 고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끌려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누가 원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논리 독해도 하지 말아라. 발췌독도 하지 말아라. 니네들은 다 읽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여러분들을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해요. 야, 조금만 읽어서는 답을 고를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심어주고 싶어 해요. 왜냐면 쌤 봐봐. 꼼수 부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하나 딱 보고서는 답 고르는 거 좋아하겠냐고. 너희들이 문제를 열심히 만들어서 냈어. 근데 답 맞춰봐 그랬더니 좀 어렵겠지? 그러고 맞추라고 했더니 앞에 있는 새끼가 1초 만에 풀었어. 기분이 좋아 나빠? 이 엉성한 인간들아, 좀 생각을 해봐봐.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문제를 세상에 내본 적이 있어야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출제자는 계속 너희들을 끌어내리고 싶어. 왜? 변별력을 갖춰야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 선생님의 해설을 통한 문제들을 보면 어떤 변별력도 다 싹 다 무시했어. 맞아 틀려. 변별력이 뭐야? 먹는 거야? 이러고 풀었어 우리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다시 말하면 변별력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논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능의 장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의 논지는 뭐였냐면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은 몇 개 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변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하고 빠르게 변하고 뭐 많은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파고들은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나는 그걸 파고들어서 뭘 한 거야?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반화를 해온 것뿐이고, 여러분들은 아직 문제를 그렇게 많이 푼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가 안 되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선생님 말 너무 잘한다. 그죠? 대답을 해라 이것들아. 그죠? 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4년 동안 나에게 대답을 그렇게 안 해주니? 그렇지. 참, 이렇게 대답을 듣기가 4년째야. 그죠? 어렵죠? 후지 월수로 보내놨더니 화목으로 다시 기어 들어와갖고 같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다 뭐야? 불리한 애들이야. 맞지? 그럼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분리한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 거야. 왜? 본인이 어떤 답을 고를 수 있는 증거들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문장에서 골랐냐고. 얘가 통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중심 소재를 뽑았고 중심 소재가 뽑혔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푼 거야. 중심 소재가 안 뽑히면 우린 뭐 해야 돼? 읽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뭐 나왔어? 대신에 뭐 하래?
한데 모으래. 그러면 이제 애들이 봐봐. 이런 걸 나한테 배운 적이 없는 애들은 답을 어디서 고르겠어? 이 문장에서 고르겠지. 선생님 여기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이니까 이렇게 골라야죠.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그 전에 골랐지. 그 이 문제 푸는데 이만큼까지 내려가려면 벌써 10초 이상은 갔을 텐데. 이런 데서 시간을 자꾸 아끼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할 곳에서 쓰게 되지. 대표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 패턴은 어떤 문제 유형이 있었어? 아니지. 아니지. 야, 꺼져. 그게 아니지. 일치불일치부터 시작하지. 유형 1에 나오는 일치불일치부터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앞에 포진이 되어 있고, 실용문 광고글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도표 그래프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얘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해서 얘 단어가 맞나 틀리나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야 돼. 문장 삽입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 문제라 그랬어. 근데 주장 유형 2는 내가 10초 컷이라고 얘기했지. 10초 안에는 답 골라야 된다. 선생님 무리수예요. 아니 정말 10초 내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땐 무조건 거기서 10초 컷은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남는 시간들이 나를 엄청 여유롭게 해준단 말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10초 내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나는 완전 땡큐인 거야. 땡큐. 왜? 딴 애들도 빨리 풀 거거든. 영어 잘하는 애들 많잖아. 빨리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전략적으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곳에서 많이 쓰면서 정답률을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머리를 좀 쓰면서 움직여주면 되게 다른 결과물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알았어? 그리고 거기 앉으면 좀 목이 아프지 않니? 그래? 뭐 네 목이니까. 다음부터 목이 좀 아프면 이렇게 살짝 틀어서 앉으라고. 그러면은 훨씬 더 보기가 편해요. 그러면은 12번이 내가 없어. 14번까지 오라 그랬니? 14번까지 돼 있어요? 15분까지. 아, 왜 말을 안 해줘요?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네? 짜증날라 그래. 자, 우리는요, 항상 오래 지나, 와, 너무 좋죠, 이런 거. 응? 네가 살았으면 몇 년을 살았고, 네가 살았으면 전 세계에서 산 것도 아닌데, 네가 부모가 돼봤자 몇 년이나 애들을 키워봤으며, 그럼 이거는 뭐 거의 한 10,000년 산 할아버지가 쓴 글이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글을 쓸 수 있냐고 난 묻는 겁니다. 니네들은 이걸 보면 느껴지지 않냐? 저 교만함과 오만함이? 만약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니네들은 잘못 사는 거야. 절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 이런 되게 유명한 말들인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린 격언이라고 하죠. 속담은 아니고 격언. 지혜가 담겨 있는. 야, 절대 안 돼. 이런 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 절대 안 되는 건 없거든. 산도 옮길 수 있어. 알겠어? 항상 우리의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가르쳐. 그럼 뭐야,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가르쳐. 그럼 우리는 누구야? 부모야. 애는 배워.
그럼 A의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고 부모의 입장에선 가르치는 거야. 맞아?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애와 부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야. 맞지? 주체가 부모면 가르치는 거고 주체가 애면 배우는 거야. 자녀를 타인과 비교하는 말을 삼가야 된다. 누가 하는 말이야? 부모가 하는 말이야. 자녀에게 행동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부모가 하는 말이야. 칭찬을 통해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 이거 부모가 하는 말이야. 훈육을 하긴 이것도 부모가 하는 말이야. 자녀가 이것도 부모. 아, 그럼 이건 다 부모가 하는 말이네.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돼야 한대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선 우리가 주제를 뽑아야 되잖아. 우리가 항상이라 그랬으니까. 맞지? 그럼 뭐야?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말과 행동으로 가르친다와 관련이 있는 건 2번. 선생님, 정말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얘는 뭐야 이제? 자녀에 관련돼서 나왔어. 보는 걸로 배운대. 부모가 가르쳐 안 가르쳐? 아니 그냥 애가 보는 걸로 배운다 그랬어. 부모가 가르치는 건 아니야. 두 번째 문장도 듣거나 엿듣는 것에서 배운대. 그럼 뭐야 결국에는 행동이 얘네들과 같은 말인 거지.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 2번을 가는 거는 너무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15번까지 했어요? 몇 번까지 있죠? 16부터 20번까지 내일 수업 하겠습니다.